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명지시장 화로회센터를 둘러보는 영상입니다. 명지시장 화로회센터에는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있을까요? 같이 가보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명지시장은 수산물만 있는 수산시장은 아니고요, 종합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월등히 많죠. 자, 수족관에는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눈에 확 띄는 게 조그만 돌돔입니다. 저건 역시 일본산 돌돔인데요, 부산 일본하고 가까워서 그런가요? 시장들마다 왜 이렇게 일본산 돌돔이 많은지 식상하네요. 자, 그리고 이 밀치라고 부르는 가숭어도 많이 보이네요. 근데 이 가숭어도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옆 점포로 와봤습니다. 큼직한 점농어가 한 마리 보이는데요, 국내산이라고 써놨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한쪽으로는 드디어 자연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불볼락인데요, 자, 이 녀석들은 생선 살에 살짝 수분감이 많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참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생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농어는 자연산일까요, 양식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댓글 달아주세요. 자, 또 다른 점포로 넘어와서 쓱 쳐다봅니다. 이쪽 수조에도 비슷한 어종들이 많이 있네요. 어종들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양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자, 이쪽 점포도 보시면 말지치가 있는데요, 이 말지치들도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강도다리도 양식이고요. 토구를 끼고 있는 시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연산 찾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자,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또 다른 점포로 이동을 해봅니다. 자, 이쪽 점포에는 참돔이 한 마리 보이는데 이 녀석은 자연산 같이 보이는데 일본산이랍니다. 그리고 감성돔이 보입니다. 이 녀석들도 양식입니다. 자, 그럼 잠시 자연산 감성돔과 양식 감성돔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겉모양으로는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연산 비늘은 은색이고 양식은 거무틱틱하다는데 자연산도 역시 거무틱틱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연산은 옅은 줄무늬가 있고 양식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양식도 옅은 줄무늬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날개 지느러미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으면 자연산이다. 꼬리끝이 삐죽해야 자연산이다. 자연산 감성돔이 가슴 지느러미가 더 길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그만큼 감성돔은 적응력이 좋은 녀석이고 자연산의 특징과 양식의 특징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양식 기술이 발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일단 감성돔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서 양식장의 수지 타산을 위하여 35cm가 넘기 전에 모두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cm의 국내산 양식 감성돔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5cm에서 5cm를 더 키우려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고 크면 클수록 먹성도 안 좋아서 사료값을 충당하다 보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네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을 쭉 둘러보시고 수주에 30cm에서 35cm 정도의 비슷한 사이즈의 감성돔들이 여러 마리가 보인다면은 그건 양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와 반대로 40cm 이상의 감성돔들이 돌아다닌다면 그건 자연산이겠죠. 그리고 감성돔은 회를 떴을 때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양식 감성돔은 살의 색이 연해서 이런 실핏줄이 보이고요, 자연산은 색이 진해서 이런 실핏줄이 없는 게 특징이죠. 참 어렵네요. 제가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시장 측에서 원산지만 국내산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양식이냐 자연산이냐를 좀 더 명확히 붙여놨으면 합니다. 자, 한쪽으로는 산오징어를 잔뜩 갖다 놓은 점포도 있었어요.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았고요, 2마리 1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또 큼직한 방어가 한 마리 보이죠. 자, 3월달이 되면 이제 방어는 다음 시즌으로 빠이빠이 할 때가 됐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달에도 방어를 먹어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3월도.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간 입구 쪽은 요 정도가 다였어요. 생각보다 뭐가 별로 없네 이러고 쭉 돌아보는데 이런 또 다른 입구가 나왔어요. 분위기를 싹 보는데 이쪽이 훨씬 더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봤는데 화로의 가지수와 종류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녀석은 자연산 감성돔으로 추정되고요. 다른 수조에는 양식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나마 또 볼 수 있는 게 요 용가잠이었어요. 참 맛있는 녀석이긴 하지만 3월부터는 산란기여서 알이 찬 녀석들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요쪽 라인이 조금 더 활성화돼 있고 어종은 비슷하지만 횟감을 구매하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도 명지시장이라는 곳은 처음 와봐요. 나름 기대를 품고 왔는데
어종의 80-90%가 양식이었어요. 이럴 거면 동네 횟집까지 뭐하러 여기를 방문할까요? 물론 자연산 활어들이 많다고 좋은 어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특색에 맞게 부산 지역에서 많이 유통되는 잡히는 그런 자연산의 비율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간 어시장 중에서 양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간 시기에 그랬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방문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명지란 곳은 낙동강 하류로 바다와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해산물 중에 하나가 명지조개, 갈미조개, 노란 갈미조개로 많이 불리는 정식 명칭 계량조개가 유명합니다. 한때는 이 녀석들의 씨가 말라서 거의 잡히지 않다가 꾸준한 종자 방류 사업으로 지금은 꽤 많은 양이 조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계량조개를 회로도 먹기도 하고요. 이 계량조개 삼합도 이곳 명지가 원조격이죠. 사실 이곳 명지시장에서 회를 한 접시 먹을까 하고 왔는데 굳이 제가 부산까지 가서 양식은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계량조개 삼합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곳은 숙도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불타는 조개구이라는 집을 왔습니다. 이곳은 재미있는 게 이 건물이 강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배 위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배처럼 꿀렁꿀렁해요. 자, 이곳 불타는 조개구이는 이곳 한 장소에서 30년 정도 영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노포다 보니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요. 자, 내부는 노포답게 세월이 흔적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근데 이 뷰는 정말 최고의 뷰인 것 같아요. 메뉴판입니다. 조개구이가 맨 위에 있고요. 갈쌈, 오갈구이가 있는데 오갈은 오리랑 계량조개 삼합인 겁니다. 샤브샤브도 괜찮다 그러는데 저희는 갈쌈 삼합을 먹기로 했어요. 수조에는 계량조개가 이렇게 한가득 있고요. 주문과 동시에 이 살아있는 계량조개를 바로바로 까주기 때문에 선도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잠시 뒤 계량조개 삼합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꽤 많더라고요. 둘이 가면 다 못 먹을 양이에요. 그리고 잠시 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서 구워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설명을 일일이 다 해주십니다. 어떤가요? 비주얼 괜찮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직접 만드셨다는 무쌈 깻잎 초절임에 싸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량조개가 너무 익으면은 질겨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구워 드시는 게 계량조개의 쫄깃쫄깃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합이 있는 동안 밑반찬을 한번 볼게요. 밑반찬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갈하게 나왔고요. 특히 이 계량조개 조림이 생각보다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방문하신다면 이 맛에 홀딱 반하실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져서 삼합을 한번 먹어봅니다. 삼겹살 위에 계량조개 하나 얹고 버섯 하나 얹고 사장님이 꼭 먹으라는 깻잎 무초절임을 밑에다 깔고 먹어봅니다. 초절임 때문에 첫맛은 새콤달콤했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새콤한 맛은 없어지면서 계량조개의 쫄깃함이 입안으로 올라옵니다. 자연스럽게 삼겹살은 입속에서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계량조개의 달큰한 맛이 올라오네요. 자, 이번에는 김치에 싸서 먹어봤는데요. 요새 왜 중국산 김치들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곳은 김치를 100%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것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네요. 거의 묵은지에 가까운 비주얼이었는데 전혀 쉬지 않았고요. 살짝의 콩콩한 향은 감돌았습니다.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이래서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한 노포를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소주를 한잔 해야 되는데 다음 일정이 또 남아있어서 식사만 했다는 게 아주 아쉬웠습니다. 야무지게 삼합을 한 쌈 싸서 저희 박 회장님 입에도 한 쌈 넣어드렸습니다. 저희 회장님도 아주 맛있다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특히 계량조개의 쫄깃함이 아주 좋다고 하시네요. 자, 또 요런 음식의 마무리는 볶음밥 아니겠습니까? 자, 버터인지 마가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2조각 넣으시고 갖은 양념에 밥을 볶아주시는데 촬영하면서 보는데도 군침이 아주 뚝뚝 떨어집니다. 아, 이게 히트였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계량조개랑 삼겹살을 많이 남겼었거든요. 계량조개의 쫄깃쫄깃함과 삼겹살의 고소한 맛, 그런 게 어우러져서 정말 최고의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삼합의 볶음밥이 명지시장에 실망한 저의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자, 이곳 불타는 조개구이, 명지조개 삼합, 갈미조개 삼합, 계량조개 삼합, 이름도 다양하지만 맛 하나는 정말 일품입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려도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